이행숙 언론인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없어요? 저 이행숙은 이제 서구 의뢰 예비 후보로 출발선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올립니다. 저 이행숙은 민생 해결에 팔을 걷어붙인 자유한국당의 일꾼으로 인천 발전의 중심인 서구에서 저의 모든 역량을 바치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이행숙은 지금까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서구 주민과 함께했고 앞으로 또 서구 지역의 발전과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워낙 키가 작아서 늘 낮은 자세입니다. 하지만 더욱더 낮은 자세로 지역의 어두운 곳을 샅샅이 살피고 주민의 작은 목소리에 듣고 귀를 기울이며 실천하겠습니다. 검단 신도시, 검암, 경서, 연희 지역에 신도시와 구도심에 많은 현안들이 산재했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의논하고 중앙당과 연계하며 새롭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인천 서구를 생각하고 있는 저의 구상은 미래형 교육도시로 바꾸기 위해서 대학 유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학부는 사람이 모이고 또 상권이 살고 도시가 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청운대 인천 제2캠퍼스 유치 시에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축적된 네트워크와 역량을 통해서 반드시 대학 유치를 성사시키겠습니다. 저는 2004년 한국미래정책연구원을 설립해서 민간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였고 2007년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 최초 여성 CEO로 재임을 하였습니다. 재임 기간 동안 공단을 3년 동안 최우수 공기업으로 올려놓은 소중한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활동은 물론이고 전문직 여성 인천클럽 회장을 4년간 활동하면서 여성 역량 강화에 힘을 썼고 당내에서는 중앙당과 인천시당에서 대변인, 정책위원장, 여성위원장, 여성선대본부장 골고루 정책과 실무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의 변화를 위해 총력 질주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의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공기업 CEO로 전문 경영인 활동을 하였고 정책 연구 활동, 대학에서 교수 활동 등으로 저에게는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의 이론적인 능력과 현장 실무 감각을 동시에 키워준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망국적 지역감정, 척박한 대한민국의 여성 정치 현실에서 지난 10년간 저는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구를 지켜왔습니다. 철새처럼 떠다니지도 않았고 서구와 서구의 주민들과 함께 같이 숨을 쉬어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저를 일어나게 했던 것은 주민들의 신뢰와 믿음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신 서구 주민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혼선의 힘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그동안 정책적 패싱으로 서구가 소외당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서구의 자존심과 가치를 위해 열정으로 희망과 꿈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후보로 가는 정치인 길이 고난일 거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제 삶이 그랬듯이 오뚜기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저는 늘 절실함이 가장 큰 스승이다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삽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조국 장관의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이
상식과 민주주의의 원칙은 언제나 오만한 권력을 이겼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의 독성과 독재에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있고 시장 경제 원칙이 흔들려 서민들은 경제에 휘둘려 파탄에 이르를 지경입니다. 안보 역시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난국에 처했습니다. 국민들은 촛불 정권을 자임하며 권력에 취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흔들고 있는 정부 여당을 바꿔야 한다고 여기저기서 목소리를 내주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서구 국민분들과 언론인들께 호소드립니다. 저 이행수에게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꼭 국민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온 몸과 열정을 다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오만, 편견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야 한다는 국민적인 열망을 가슴에 품고 제가 꼭 승리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수. 자, 지금까지 제 준비한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공약이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추후로 보내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출마를 마치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자리라 제 소견을 말씀드렸고, 그동안 서구에서 정말 제가 굉장히 여성 정치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가진 노력을 다했습니다. 뭐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지난번에 그 총선 예비 후보로 뛸 때 마지막 맨 후보로 우리 황우여 장관님이 내려오시는 바람에 저 혼자 선대위원장으로 뛰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손가락 한마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명암에 다친 손가락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선거가 끝나고 저는 결국은 절단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매니큐어라도 한번 발라볼 걸. 공익적인 일을 하느라고 한 번도 그런 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서는 제가 아무리 작고 힘이 없다고 다들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보다 더 큰 열정과 노력과 진짜 목표를 향하는 굳은 결의는 저는 누구가 와도 이길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겸손하게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의견 잘 듣고 또 충고 들어가면서 제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기둘러요, 기둘러.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비 후보 등록하셨나요? 네네. 지금 대기 중입니다. 제가 출마 기자회견과 동시에 지금 이제 들어갑니다. 거기는 좀 같은 당에서 좀 후보분들이 계신가요? 여기가 뭐 원재현님, 네, 이제 뭐 거론은 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당사자들은 뭐 출마 의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제가 지금 자유한국당 예비 후보로는 이제 유일하게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중앙당과 계속 교감을 했고 제가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한 것, 그러니까 황 대표님이 이제 가시고 지역 당협위원장으로 2년 반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3번의 당무 감사를 겪었습니다. 당무 감사를 겪어서 이미 많은 위원장들이 낙마를 했고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당무 감사 결과가 저는 이제 제가 듣기로는 나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당원도 제가 받았을 당시에 책임당원이 저희가 유권자 대비 5%, 0.5%를 책임당원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당협을 받았을 때 24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900명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없었으니까 네. 이 좀 머리담단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네. 서울뉴스 통신의 이창호 기자입니다. 네네. 지금 정치 부분들이 네. 이 좀 많은 사항들이 네. 급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급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제대로 수용하고 따라가지를 못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몇 년 전하고 저번에 이제 이 선거 전하고 후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번에 뭐 모든 부분들을 거의 다 뺏기다시피 하고 지금도 계속 이 국회에서 투쟁을 하고 계시는데 그 투쟁은 투쟁이고 어차피 뭐 선거법이라든지 패트에 태워진 부분들은 거의가 통과되지 네.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뭐 이제 저도 역시 어제도 그 농성장에 갔었고 오늘도 2시에 저희가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 건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간에는 일단 정치인들이 너무 싸우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욕을 먹습니다. 그만 싸워라. 라고 하고 또 어제는 제가 집에 귀가하면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75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리지널 보수인데 자유한국당도 이번에 힘든 싸움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나 협치나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잘 하지 않느냐라는 건데 저희 중앙당에서 제가 알고 있기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250대 50이었지만 이제 추후로 이제 안이 4+1도 되면서 275대 25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50에 대한 캡을 씌우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민주당에서는 30, 20, 저희 당에서 20인데 그런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당내에서 이제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캡을 씌웠을 때 가장 반대를 하는 게 저희 정의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그것 때문에 딜레마가 빠져 있고 저희 당은 또 연동형 비례대표를 반대한다 그랬는데 이 캡을 씌우는 거에 뭐 이 인원을 줄이더라도 합의를 하게 된다면 또 이제 저희들도의 명분을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저는 이제 1월 어쨌든 초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목요일까지 보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그게 해결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합의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치 앞을 못 다보리고 그리고 또 제가 뭐 중앙당에 지금 현 핵심에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 정계특위 간사님으로부터 제가 엊그저께 황교안 대표하고 농성장에서 하루 종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하면서 제가 여쭤보고 그런 들은 걸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명하게 저희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총선을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당선이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 민심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국민의 어떤 흐름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당과 어쨌든 제1야당과 여당이 어느 정도의 마지막에 낙판 협상을 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선이 이제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당연한 거고요. 네. 지금 우려되는 것은 우리 서구 현안이에요. 네. 을지역. 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야당에서 또 지금 나올 사람이 있는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타결할까요? 뭐 아직까지는 뭐 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는 들었으나 활동을 하는 사람이 뭐 누가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저는 뭐 경선을 해도 좋습니다. 경선을 해도 이길 자신이 있고 지금은 제 마음에 이제 지역 정서의 그 주민들의 정서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시는 분이 뭐 여기 계시는 분인지 아니면 전략으로 내려오시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제가 분명히 중앙당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략 공천은 더 이상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서에 맞지 않는다. 그동안에 오랜 시간 주민들과 손을 잡고 같이 숨을 쉬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사실은 중앙당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기기 위한 공천인데 이기기 위한 공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후보를 내보내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기존의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저는 또 나름대로 계속해서 조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지금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떤 후보가 와서 뭐 같이 한다고 해도 제가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그와 타협을 하거나 해서라도 제가 단일 후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네. 보수당에서 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열은 한 명이고 양은 두 명이에요. 그죠? 다시
보수당에서 네네. 나올 사람이 있는데 네네. 그럼 야가 둘 아닙니까? 네네. 연은 하나고 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아 그러니까 야를 둘을 갖다가 이렇게 결합을 해야죠. 그 전에 선거를 치르기 전에 봉합을 해야 되겠죠. 하나 양면 그러니까 1대1 구도로 갈 수 있도록 뭐 어쨌든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야합이네. 야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떤 방식이든지 1월 말쯤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합이라고 하기보다는 후보가 단일화 하나로 압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 그러니까 그 여당에서 꼭 후보가 하나가 나올 거라고도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같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많이 배워왔고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으로서 이행수 후보님께서 지금 오늘 기자를 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행숙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라는 주위의 질문들이 있어요. 여론이 있고. 네네. 이행숙 도대체 좀 심한 말을 말씀드려서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정서가. 그거에 대해서 뭐 나는 이행숙 진짜 이건 하나다 한번 좀 꼭 집어서 한번 이행수 그러면 이를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성사한다라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제가 수없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았습니다. 예. 여성이라 약하다. 그 다음에 뭐 등치도 크지 않고 야리야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지역 주민한테 드렸습니다. 선거, 정치는 또 이렇게 리더로서의 일을 하는 것들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일들은 삽질하는 거 아니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으로 하는 거고 열정으로 하는 거다. 초선이라 못한다. 물론 뭐 힘이 없어 못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뭐 그 자리에 가면 어떨지 모르지만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거를 위해서 어떤 거를 내가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초선이라 힘이 없다면 중진들 바짓강이라도 잡고 들어가면서 타협하면서 그들로부터 그 답을 받아내는 그런 열정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행수 그러면 뭔가 목표를 세우면 달성한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지나왔고 그 다음에 그 여성들의 장점이 있습니다. 섬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화를 아시겠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 건 따뜻한 햇빛이 비칠 때 더워서 옷을 벗습니다. 강한 폭풍과 비바람이 불면 추워서 옷을 여밉니다. 사람의 마음을 무는 게 정치도 결국은 신뢰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정치인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오히려 물론 남성분들도 그런 장점이 있지만 여성이 더 강력한 장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행숙은 약하다. 그건 외형으로 판단하는 거고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히 얘기해 주세요. 그 여자 보기보다 세더라. 남자하고 똑같더라. 이런 얘기를 꼭 전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약한지 센지를 나중에 지켜보면 됩니다. 예. 한번 할게요. 정권마다 수도권 매립지가 정권의 이익에 따라서 변하거든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또 지금 검단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일단은 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다니면서 굉장히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모든 서구에 출마한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매립지 종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종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료를 당장 25년에 하던 이후로 대체 매립지가 조성이 안 돼서 이후로 연장이 돼서 종료를 했는데 반드시 종료를 시켜야 되는데 민민 갈등이 있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도권 매립지로부터 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다 보니까
본인들도 모르게 어떤 그런 민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일일이 제가 개인적으로 다 발전협의를 찾아다니든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1대1을 통해서 정책을 내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어떤 여건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피해봤던 분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아울러 종료로 인해서 또 다른 도시 발전을 이루었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 혜택이 어떤 거다라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검단 신도시에서 아까 지금 제가 학교 유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학교를 유치하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5호선 철도를 예를 들면 5호선 철도 상대방 후보는 원당 당하를 쓴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원외위원장이지만 이 한강선, 가칭 한강선 때문에 계속 국회를 갔었습니다. 이 한강선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1호안, 2호안, 3호안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홍철호 위원실도 가고 쪼달리서 보장 안 하고 계속 연락하고 잘 받아주지 않지만 국토의 항구하고도 연결하고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했습니다. 근데 BC값이 가장 중요한 거 여기 계신 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원당 당하를 쓸 수 있는 이런 2030 계획에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5호선이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후에 하기 위해서는 뭔가 BC값을 충족할 수 있는 경제적 유발 효과를 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서구가 굉장히 에듀 서구부터 옛날부터 그랬었는데 교육적으로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학원도 김포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서울 어디로 나가거나 다 이렇게 출퇴근을 시키는 걸 제가 많이 봅니다. 젊은이들이 학군이 좋아야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스텝이라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대학이든 대학이 제2캠퍼스가 오든 정 안 되면 제가 여러 중앙과 네트워크에서 사실은 지난번 제가 출마할 때도 그 대학을 유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학을 유치하게 되면 지금 지점이 2개 정도로 제가 보고 있는데 그런 유발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저는 학교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와서 상권이 살아나고 또 많은 수요들이 일일 그 지하철을 탈 수 있는 수요량이나 이런 분석을 통해서 수치화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아직은 제가 뭐 이제 초창기당이니까 미흡해서 그러긴 하지만 좀 더 분석을 해서 선거 전에 홍보물을 낼 때는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할 건데 지금은 준비하고 알아보고 있는 단계고 그 5호선 예를 들면 5호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걸 염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민간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저희가 실제로 박사들 내고 그건 저는 사업입니다. 정부 일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면 이제 끊으시죠. 끝으로 한마디 마지막으로 한마디. 마지막으로 한마디.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해 주시는 거 저에 대한 애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그 정치라는 건 신뢰와 주민들로부터의 어떤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 그리고 또 너무 거대한 그림을 그려서 허황된 꿈을 안기지 않겠습니다. 실천하는 정치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1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세웠던 그 여성 정치인이 그래도 당당하게 서구에서 갈 수 있도록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도와주길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